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선지님들이죠. 구타원 종사님하고 팔타원 종사님, 그리고 구타원 종사님의 아들 박창기 목사님의 그 활동 상황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타원 종사님하고 팔타원 종사님은 이제 공통점이 참 많아요. 신여성이고 또 신학문을 배운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경성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경기여고 전심이죠. 거기를 하시고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에서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고요. 근데 구타원 종사님은 남편이 일찍 사별을 하게 되고 팔타원 종사님은 가정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들들이 또 6.25 동란으로 일찍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타원 종사님은 남편이 사별한 후에 대종사님을 따라서 총부로 오셔갖고 총부에서 전무출신을 하시게 되고요. 팔타원 종사님은 사회사업을 하십니다. 원래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보육, 그러니까 고아원 이 사업을 펼치셔서 아드님이 6.25 종전 이후고 전쟁 고아들을 가지고 이제 고아 사업을 펼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두 분 다 구타원 종사님은 96세를 살으셨고 팔타원 종사님은 102세를 살으셨어요. 원불교 교도 중에서 아마 가장 두 분이 장수하신 분이에요. 대개 다도 일찍 그 명을 다 못하시고 선지님들이 가셨는데 두 분 어른은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최고 장수하신 분들. 얼마 전에 상사님이 100세 작년에 101세이셨나요? 네, 그렇게 열반하셨는데 아무튼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남김없이 교단에다 다 시사를 하시고 교단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두 분이 하셨어요. 한 분은 전무출신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셨고 한 분은 거지엘 출신으로서 모든 것을 바치셔서 구타원 종사님은 최초로 대봉도 법훈을 받으셨고 팔타원 종사님은 대호법이라는 법훈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얘기를 할 때 부처님 회상에 최고의 부처님 교법을 늘 알린 공덕을 지라고 하면 누구를 지냐면 수달장자를 칩니다. 수달장자. 그 수달장자를 비교하는 분이 바로 구타원 종사님이나 팔타원 종사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수달장자 아시죠? 네? 네. 수달장자는 금강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회상에 강원을 공부하는 공동으로 공부하는 제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만드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중림정사고 하나는 기원정사죠. 그러니까 초기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초기 한 15년, 한 20년 사이까지는 왕사성에 있는 깨달으신 그 왕사성을 중심으로 중림정사에서 교화사업을 펼치셨어요. 그러셨는데 그 왕사성에서 이 교화사업을 펼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달장자가 그때는 급고독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한문으로 하면 급고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분이 부처님 법을 얘기를 잘 듣고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어서 어디냐면 사위성에서 살던 이 사람이 부처님 법을 들어 왕사성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우리 사위국에도 이런 절을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 큰 간절한 염원을 갖고 계셔서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위국에 있는 나라 중에 있는 성 가까운 그런 부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 법이 크게 해서 약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늘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도량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1000명이 같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공간이니까. 그 찾다가 부처님 회상에 가까운 좋은 집 터를 마련하고 그 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터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 사이국 나라의 왕자인 기타태자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고도건이 그 기타태자를 만나서 내가 이 땅을 이 정원을 사고 싶다. 나 부처님 법 회상을 위해서 이걸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돈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러면 얼마를 주면 살래? 그러니까 기타토자가 이제 안 팔 생각을 하고 농으로 그냥 친 거예요. 이 정원에 금으로 모두 금으로 정원을 다 깔면 이 토지를 팔겠다 그런 거예요. 그 또 존자가 그 말을 듣고 부처님 법은 이 거리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가서 이제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하나씩 팔아갖고 되는 대로 가져와서 금을 이제 바닥에다 깔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받으니까 기타태자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터를 같이 부처님 회상에 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정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설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기수국고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경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기타태자와 극고도원 장자가 함께 그 토를 놔서 냈던 기원정사의 유래가 금강경에 나오게 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극고도원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걸 수달장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달장자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간절하게 부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원, 그러니까 사이국의 나라, 거기는 훨씬 더 왕사성보다 큰 나라고 상업이 발전된 나라야. 그래서 이 나라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에 자기의 전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보통 칭할 때 수달장자라 이렇게 그런 부처님 회상을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데 하나의 이로의 이제 마음이 없이 그런 아깝다는 그런 마음 없이 온통 다 바친 그런 분들을 이때 수달장자라고 하는데 바로 구타원 종사님하고 팔타원 종사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응? 일생을 신여성이고 최고의 학교를 다니셨고 또 이런 분이 대종사님 법에 귀의해서 일생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바치셔서 그 아들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아들까지 해서 무슨 재단을 만드냐면 창필재단을 만들죠. 에? 지금 창필재단이 아시죠? 그 창필재단이 지금 보훈동산을 만들게 되고 지금 그것이 지금 휘경학원 또 한국보육원 요것이 다 창필재단 소유예요. 그러니까 창자는 구타원 종사님의 아들 박창기 묵산 박창기 그리고 팔타원 종사님 아들의 필국 그래서 필자에서 창필 이서 창필재단이라는 게 그런 두 분의 아들의 모든 재산을 전부 이 법인으로 만들어서 교단의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참 우리 원불교에는 두 분이 오신 것이 정말로 큰 공덕인가 아울러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렇게 또 발전하는데 이 구타원 종사님의 또 장점은 뭐냐면 구타원님은 처음부터 대종사님의 법을 대종사님 법을 수필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역사를 모으시기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원불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들을 참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구타원 종사님 옛날 우이동 거기를 가면 당신 스스로 전시실을 만들어서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별거 아주 그냥 이렇게 박물관 만들어도 될 정도로 모든 자료들을 교단의 역사도 어쩌면 구타원 종사님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이 교단의 역사가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사진첩 아까 보시게 되면 교단의 역사를 그렇게 다 사진을 찍고 역사로 기록하게 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사진첩도 많고 들고, 또 역사 유공인들을 이제 모으고 집필하고 그것을 살려주는 역할을 구타원 종사님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역사 창립의 그런 교단적으로 헌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교단의 역사를 정리하는데도 구타원 종사님은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오늘 두 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장 보시죠. 본명은 경자고 법호는 구타원님이시고 법명은 공주죠. 공자라는 것은 공변될 공자에다 구슬주자. 세상의 구슬이 되라. 세상의 구슬. 공을 위해서 힘쓰는 구슬 같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당시서부터 이 공주님이 크게 될 것을 아마 알아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박사시와님으로 인연으로서 대종사님이 원기 9년에 서울에 가셔서 이 민자연아 님을 만나시게 되죠. 그 인연으로 구타원 종사님이 대종사님을 알게 되고 대종사님이 제자 되기를 그때서부터 인연이 됩니다. 초기 원기 9년 서울 처음 가셔서 만난 인연이 그러시고, 팔타원 종사님은 좀 뒤에 원기 20년경에 이제 알게 되시게 돼요. 그런데 구타원 종사님 그러고 대한제국 황실에서 시독, 책을 읽는 시독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왕궁에서 그런 시독하는 그런 모임체, 공부하는 모임체 그런 데가 있었는가 봐요. 거기서 신지식을 이게 배우는 그런 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원기 24년, 원기 9년이죠. 그때 나이 구타원 종사님 나이 41세, 대종사님보다는 9살이 연상이십니다. 서울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셔서 제자가 된 후 법문수필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법주머니라고 해서 법낭이라 이런 표로를 받으셨습니다. 교소발간 등 초창기 교단에 호법 주시고 경제적 기초 확립을 기관, 시설의 창립 후원 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공덕주의셨고, 전무 출신을 서원하셔서 여자 수의단으로 제1대 성읍봉찬의 회장을 맡으셨고, 오랫동안 감찰원장 등 교단의 요직을 거치면서 문화교화에 기여를 크게 하셨습니다. 91세 때 1908년 원기 71년에 필생사업으로 진행하던 원불교 일대 창립 유공인들의 역사를 전부 정리하셔서 그걸 전 7권으로 편찬을 당신 자비로 출판을 해 주셨습니다. 원기 76년 대종사 탄생 100주년까지 교단 발자사 현장을 지키신 인물로 일생을 자료와 수집, 보관, 사료 정리에 공을 들여서 귀중한 유품들을 모두 남기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총명 예지했고 강의 고결한 기상을 가지셨으며 1902년 부친으로부터 한글을 배워 깨쳤고 1907년 한국 여성 최초의 미국 유학생 허난설, 강릉에 가면 허난설 씨죠. 그 허난설 씨한테 직접 한문, 사술, 초급 영어를 배우고 이화학당 초등과에 입학했다가 동덕여자대학교로 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1909년에서 13년까지 대한제국 황실의 윤황후의 시독으로 창궐궁에 입군하여 농어, 십상, 소학, 독본 등을 공부하고 경성여자보통학교 본과를 수료하시게 됩니다. 16년 박장성과 결혼하여 아들의 남기, 창기를 낳고 20년에 차남 동기를 낳았으나 22년에 구타원 종사 39세 때 부군이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1900원기 9년 교단 창립 초기를 마친 후 익산 총부를 건설하면서 서울교회에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이어서 27년 원기 12년 5월에
대종사님 최초 교서인 수양연구 요론을 편집 출판하는데 또 영산방언공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시는데 구타원 종사님이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1대 1회 총회에서 공북의 특신부 사업계 정2등의 유공인에 오르셨습니다. 원기 15년 민자연의 추천으로 서울교당 교무로 발령받고, 이때는 이제 정식으로 뭐 전무 출신이나 이런 과정을 갖지 안 해도 이제 재가 출가나 능력을 갖추는 분들은 교무로 발령을 됐고요. 그래서 26일 여자 수의단 조직과 함께 중앙단원에 선출되셨습니다. 그해 원기 15년에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가실 때 금강산을 대종사님 모시고 금강산을 다녀오시고, 금강산 탑승기라는 것을 수필을 정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원기 17년 5월 사제를 틀어 서울교당 부지를 마련하는 데 신축을 하고 7월에 장남 박창기를 데리고 총부에 와서 전무 출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기 17년에 사가를 아예 총부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를 지었죠. 그러니까 사가에서는, 총부에서는 최고 좋은 사가, 기와집 사가는 구타원 종사님 사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그 사가를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경찰서, 익산경찰서, 파출소를 만들었죠. 원기 19년 연구통신부장의 기관지 회보를 편집하게 되고, 원기 25년 송도성 서대원 등과 함께 정전 편수위원이 됐으며 이듬해 교무부장에 임명되었고, 43년 5월 16일 대종사님의 발병서부터 열반시까지 직접 대종사님 옆에서 모든 간병부터 상장례 이르기까지 가까이서 보필을 하시게 됐습니다. 원기 30년 총부 교감에 임명됐고 정산종사로부터 구타원이라는 법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원기 50년 제1대 성업봉찬에 임명되어 53년 대회를 마치도록까지 성업봉찬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57년 원기 42년 최초로 원불교 대봉도 법훈장을 수중받으시고, 원기 47년에 서울 사무소장에, 원기 51년에 감찰원장에, 원기 70년에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되셨고, 원기 71년 창립 2대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의 결성과 함께 회장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일대 창립 유공인 역사 7권을 자비로 편집 출간해 주셨습니다. 원기 73년 종사의 법훈장을 수정하시고 총부 수도원과 서울 수도원을 내양하면서 보아단 한의원 등을 경영을 이끌다가 1991년 1월 2일 날 열반에 되셨습니다. 세수 96세고 법납은 61년, 공부성적 종사의 사업성적 정특 등 원선적 정특 등 이렇게 되셨습니다. 일단 구타원 종사님은 대종사님부터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산종사님까지 모셨던 그런 어르신입니다. 교단의 큰 어르시면서도 대종사님이야 더 새로운 종사에 오를 때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교단의 총회를 이끌고 하나로 뭉치는데 구타원 종사님의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교단이 분열되지 않는 이런 힘들이 바로 이런 어른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맡으셨고 하셨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업적으로는 근대 격변기 신구 지식과 함께 지도력을 겸비한 여성으로서 소태산을 배열하고 돈독한 신심을 바치셨으며, 특히 갖추어진 재력과 있어서 공신과 공부심을 발휘함으로써 원불교 창립계에 있어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출가를 단행하셔서 교단 요직에 100세를 가까이 교단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역할들을 크게 해주시면서 교단의 뒷부분을 맡아두셨던 분입니다.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대종사님의 법문수필입니다. 오늘날 대종경에 이런 법문들이 전부 남아있었던 것은 가장 근거리에서 대종사님을 가장 잘 보필하셨고 오랫동안 보필하셔서 그런 대종사님의 말씀을
또 당신이 학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누락되지 않고 기록을 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종경의 법문들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시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경전 및 교서 및 기관지 등 서적의 발간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대종사님의 수양연구요론, 또 보경 6대 요령, 통치조단 귀약, 회보, 이런 정전 편수인으로 참여한 것처럼 이 교서 편찬에 구타원 종사님의 이런 지식과 또 재정이 투여돼서 이제 그런 교서 발간에 크다한 역할을 해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교단의 경제적 토대 마련과 기관 시설의 건립 후원입니다. 그래서 영산 1차 방언 때도 그러지만 2차 방언의 이런 부채도 많은 부분을 구타원 종사님이 탕감해 주시고, 또 만덕산 훈련원, 토지를 구입할 때라든지 중앙훈련원, 수도원, 또 서울교당, 서울회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구타원 종사님의 정제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교단의 제도 정착기에서 교단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도력을 발휘한 점입니다. 초창기 여성교육자의 대표적 인물로 수의단원, 성읍봉천회장, 감찰원장, 수도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인재를 육성하고 교단의 역사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지도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앞에 나서지 않냐고 항상 뒤에서 더 큰 후진들을 이렇게 다 보필해주고 종사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신 그런 큰 어른이 바로 구타원 종사님입니다. 여성계에서는 대표적 인물이었고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그런 어른이었는데, 이제 앞에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서 받들었던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저술과 사상. 이공주는 글을 해독한 후 일생을 기록과 함께했다. 특히 1909년 5월 14일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는 일생 동안 계속된다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자희생에는 물론 교단사 정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그의 저서는 소태산의 법문 수필에서부터 시, 논설, 역사기록 등 다양하며 활자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고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남아있다. 원불교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 7권, 원불교 연역, 또 자신의 문집에 한마음 한길로 금강산의 주인 세계가 함께 보는 구술, 또 묵산 박창기 종사님의 문주인 묵산 정사 문집 등 이런 것들을 구타원 종사님께서 전부 만들어 주시게 된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필, 추모집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고요. 다음 장 4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구타원 종사님의 그런 업적과 함께 구타원 종사님의 그런 사상, 이것을 정리하면 크게 이 네 가지로 그것을 밝혀줄 수 있다고 이렇게 원불교 사전에 이렇게 밝혀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참 정리가 잘 되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첫째는 세회상과 주세불관이다. 이 주세불관이라는 개념은 정산종사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셨는데, 이런 사상을 구타원 종사님도 일찍이 대종사님을 만나시고 대종사님이 바로 그런 세상의 주세불인 그런 개념으로 대종사님을 받들고 모셨다. 그래서 그런 교리 제도와 체계화에 이런 일에 앞장서면서 역대 종법사에 대한 사제의 도리를 다 하셨던 이런 부분이 바로 구타원 종사님의 위대하신 점이고, 둘째는 철저한 역사 문화의식의 소유자였다. 셋째는 인재 육성에 매진한 열린 교육관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런 구타원 종사님의 후진들의 이제 묵사님도 후진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구타원 종사님은 똑똑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앞으로 큰 인물 될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분이 바로 구타원 종사님입니다. 탁월한 공익주의자다.
자신은 철저한 금금주의를 실천하면서도 교단 전체를 살피며 공익에 필요한 일이면 큰 금액을 주저없이 제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단 대소사에 항상 그와 상의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호법주 공독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그 아들 박창기도 같이 전무 추신하게 된 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구타원 종사님의 남편분이 일찍 사별하니까 아들 하나 있으니까 바로 전무 추신 익산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대종사님을 뵙고, 이 묵산 박창기 종사님은 바로 그때 어린 나이에 대종사님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음부, 아버님으로 음부를 체계를 하셔요. 최초로. 최초는 아니죠. 저기 어른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되십니다. 묵산 박창기 종사님, 이분도 참 안타깝게 일찍 가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6.25 때 그 팔타원 종사님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총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일찍이 구타원 종사님은 일찍 들어왔으니까 어려서부터 바로 총부에서 사셨고, 또 학교를 이제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방학 때면 여기 오시고 평소에는 서울서 사시고 그랬지만 항상 대종사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고 총부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장남으로 출생했지만은 전무 출신을 바로 원기 27년에 전무 출신하게 됩니다. 생애 활동을 보면 어려서부터 재질이 총명했던 박창기는 명문가에 태어난 관계로 학교 교육을 잘 받았고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었다. 유치원과 보통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경성 제1고등, 지금은 경기중고에 전신에 합격했고, 부친은 당시 일본 명치대학 정치경제학과의 유학 중이었고 여름방학 중 일시 귀국하여 농촌 계몽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구타원 종사님 남편이 그렇겠죠. 그러나 병을 얻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24년에 모친 이공주가 원기 9년에 대종사님을 만난 게 귀익이 돼서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시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이 목사님하고 인연을, 그 어린아이를 인장법사라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경성 제1고등학교 3학년 때 소태산을 영생의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스스로 출가를 결심하고 전무 출신을, 학업을 중단하고 정식으로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해서 총부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36년 원기 17년 7월 모친과 함께 총부로 와서 소태산과 음부시자의 결의를 맺고 10년간 소태산을 시봉하게 됩니다. 이 신학문을 많이 배우셨으니까 경제도 그래서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교단에 이런 사진, 초기 교단의 사진들이 남아있는 것은 이 목사님께서 늘 사진기로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진첩에 보면 뒤에 보면 목사님 연역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체구는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그 당시서부터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보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대종산 열반 때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도 다 목사님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원기 27년부터 조국 광복되기까지 박창기는 총부 학원 교무, 총부 교감 책임을 맡아 후진양성에 정열을 쏟았다. 근데 사실은 나이가 일찍 젊으신 편이에요. 이제 돌아가신 때가 40세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는 불교 정전, 반야신경, 휴암자 선문, 신신명, 불교학 등을 강의했는데 명강의로 이름이 높았고, 당시 제가 청년으로서 총부에 와서 박창기의 강의를 듣고 발심하여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교단에 큰 일꾼 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산종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젊은 그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적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원기 45년 조국 광복을 맞아 고교적으로 추진하는 전대동포 구호 사업에 주산종사님하고 같이 참여하셨고,
원불교 정치관, 원불교 교육관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관이란 교육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의 외국 유학까지 제시를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 미국 유학을 위한 준비를 하시다가 가시지 못하고 갑자기 6.25 동란 때 열반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 거기 젊은 학원생들을 서울에 유학시켜서 그럼 그 다시 동국대학교하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러니까 문산 김종영 총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사님으로 인연이 서울에 동국대학을 다니고 그런 인연들이 나중에 이제 원광대학교하고 총장님을 하시게 되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후학들을 이렇게 자비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소태산에 대한 신성이 투철했으며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면서 특히 후진 양성에 많은 정성을 다하고 원불교 교리를 학문적으로 도입하는 작업에 노력했다. 그는 총부 교감 시절 저술한 불교의 인생관, 또 대학 논문 졸업인 업의 원리 등은 불교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역작이었습니다. 소태산 법문집을 직접 수필하여 모은 수필집인 묵산 수필 대종사 법문집은 원기 22년 8월부터 43년 원기 28년 4월까지 대종사님의 법문을 묵사님이 기록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에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창기 묵사님의 업적을 크게 나눠보면 대종사님의 시봉, 그 당시 이제 전무추신하고 나서 가까이서 대종사님 열반 때까지 약 6년간 가까이 모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후진양성, 원불교 문화와 해외교화 개척, 초기교단 운영의 기여 등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묵사님의 큰 것이었고, 그는 이제 구타원 종사님뿐만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니까 구타원 종사님은 구타원 종사님 재산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제 장남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재산으로 또 구타원 종사님하고 별도로 그런 재산을 총부에 희사도 하고 또 유학생들을 키워서 서울에 키우는 이런 역할들을 묵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묵사님이 열반하시고 묵산 장학회를 성립했고 그것이 나중에 창필재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 되게 됐습니다. 그와 그의 모친은 소태산과 숙겁의 소중한 인이었다. 박창기는 1950년 9월 27일 한국전쟁 중 서울 수복을 하루 앞두고 양주에 남아있던 강필구 8타원 종사님의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피살되셨습니다. 85년 3월에 대봉도 법훈을 추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산 종사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주산 종사님 1946년에 돌아가시고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묵사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묵사님하고 주산 종사님하고 묵사님하고 이런 신학문을 배우셨던 그 위의 연배들이 또 있죠. 이제 그 위의 연배들은 누구냐면 숭산 종사님, 뭐 상산 종사님, 이분들은 일본서 유학을 다 마치고 오는 그 윗대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제 주사님, 묵사님 요 세대들이고, 그 세대들의 공부한 밑에 세대들이 지금 뭐냐면 문사님이나 범사님, 이공전 종사님이나 하니까 일기생들, 유일왕님, 그 일기생들이 다 그분들로 하여금 공부한, 지금 송천은 박사님이나 거의 다 이제 그 세대들이 공부한, 사진첩을 보면 송천은 종사님 아주 어린 때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껏해야 10살 이내의 차이죠. 그런데 하늘같이 이렇게 받들었던 이런 어른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구타원 종사님이나 8타원 종사님이 오래 사신 건 참 역사에 길이 남을 또 좋은 일이지만, 묵사님이나 이런 필국 8타원 종사님 아들들이 일찍 간 거, 주산 종사님 일찍 간 건 또 한편으로는 참 교단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황정신행 8타원 종사님입니다. 아시죠? 8타원 종사님도 거의 다 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까지 계셨었고, 그리고 그냥
TV에도 여러 번 나와서 일반 사회인들도 많이 알죠. 본명은 온순, 법호는 팔타원이시고 법호는 종사고 제가교도로서 여성 최초의 구인 제자인 수의단원을 역임하십니다. 1타원부터 10타원까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에 들어가신 교단의 유공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사업의 대모요,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한국에서는 고아사업, 이게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최고로 쳐주신 어르신이 이제 팔타원 종사님이십니다. 1903년 7월 10일에 황해도 연안에서 부친 원주님과 모친 송귀중아 장녀로 출생하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13세 서울로 유학해서 이화학당 중등부를 졸업하고 경성여자보통학교에서 1년간 일본어를 배우던 중 부친의 열반으로 귀양 3.1운동을 맞았고 1921년 중국 길림성으로 여자사범학교에 들어가 3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했고 이어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귀국했고 이화여전 보육과를 27년 2회로 졸업했고 개화기 신여성인 황정신은 일본계 정토종 불교재단에서 경영하는 화광교원에 들어가 관수동에 있는 화광유치원을 신설하고 교사 일을 맡아보시게 됩니다. 27세 황해도 재령사람으로 당시 서울 장안의 부호인 강익하라는 분과 결혼해서 일남 이녀를 두었다. 서울 종각부근의 순천상이라는 포목점으로 또 동대문 부인병원, 현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인수하는 등 많은 재산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팔타원 종사님은 금강산을 가시게 돼서 금강산에서 그 당시 개성교당 교도인 이천유님을 만나서 불법연구회를 소개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필국하고 금강산을 갔다가 불법연구회를 소개받고 그의 연원으로 이제 서울교당에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기 23년 35세 되던 해 대종사와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타원 종사님하고 많은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대종사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부터 바로 대종사님의 모든 또 경제적 이런 역할들을 그 당시 일본의 어려웠던 우리 교단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런 팔타원 종사님이 많은 재력을 했고 특히 그 전제동포 구호 사업의 재정적 받침을 팔타원 종사님이 또 많이 하시게 돼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게 됩니다. 소태산의 문답을 통해 30년 동안 들어온 기독교 목사의 말과는 달리 현세에서 무슨 희망이 있는 것 같았고 부처되는 법까지 가르쳐준다는 말씀에 마음 가운데 크게 부딪혀오며 황정신에는 신심을 크게 발하여 제자가 되었다. 중앙총부와 서울교당의 유지 발전은 물론 창업계 갖가지 교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서 대종사님을 뵈러 총부에 오시게 되면 대종사님이 특히 이 팔타원 종사님을 위해서 별도의 성립법문을 이렇게 내리셔서 깨우침을 주는 이런 말씀을 특히 별도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939년 원기 24년 기묘 동선 때 팔타원 종사님이 오시니까 특별히 송도성의 지도로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대종사님과 팔타원 종사님의 문답 받은 내용이 대종경 교단품 35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황정신행이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했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 등급을 두시어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사람들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묻자 소태사는 사업을 하는 당인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야만 무료의 복이 쌓이려니와 공덕을 존중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 성적을 대종사님이 내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강구했던 당시 총부살림에 총부에 내려올 때마다 상당한 정제를 내주셨고
이 무념보시의 정신으로 대중에게 일깨웠던 점은 교단 만대를 통해 귀감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정산종사는 이래서 원기 42년 1차 법훈 증의 전에 처음으로 대호법의 법훈을 팔타원 종사님께서 박사님께 내려주십니다. 성장하면서 부친이 약자를 돕는 모습에 영향을 받은 데다가 원불교의 타자녀 교육의 교리정신의 바탕에는 황정신행은 한국과의 데모가 된다. 총부 안에 타가소를 하게 되자 소태산의 명을 받아 타가소장이 되고 8.15 광복이 되자 송도송과 더불어 서울 남대문에서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전기하는 한편 한남동의 일부인 사찰인 약초관음사를 인수해 보아원, 그러니까 전제동포에서 있는 그 어린 고아들을 모으는 보아원을 설립 초대 원장이 되었고 60여 명의 고아들을 수용해 설립한 보아원은 원불교 고아원의 효시가 되게 됩니다. 1990년 4월 UN 사업 분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요원으로 선발되어 사회사업 및 훈련 시찰을 위해 영국을 순방하던 중 한국전쟁을 만난 황정신행은 바로 외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아들을 잃는 그런 연으로 또 보육사업에 관계된 일로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서 900명의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육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계기로 1956년 미국 그 영화사에서 전송가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황정신의 이름이 전 세계에 소개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7년을 한국보육원을 설립을 했다가 그것이 서울 이문동 천막촌과 현재 희경학원 자리를 거쳐서 다시 양주 진란의 동산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현재는 양주 어린이 보육원이 있게 되는 거죠. 황정신에는 1982년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을 설립해서 한국보육원을 이에 귀속시키고 원불교 교단에 희사를 하셨습니다. 새싹회에서 1984년 그에게 수여한 제82회 소파상은 한국고아의 어머니로서 일생을 오롯이 헌신한 거룩한 삶의 한 증표가 되었고 1970년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설립해 산하의 휘경여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건화기념의 원불교 정신을 담아 여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이제 휘경여중학교 교장선생으로 효산 조정용 법사님을 교장선생님으로 하셔서 그런 정신의 바탕에서 휘경학원을 했고 지금 이제 휘경학원은 원불교 재단에 귀해서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원불교 학생들을 위해서 법회도 보고 원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필재단이 결국은 청운에 이제 여러 가지 보육 보아 사업, 보건동산 이런 사업에 이제 하고 있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고 팔타원 종사님은 2004년 6월 29일 102세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타원 종사님, 구타원 종사님, 원불교의 수달장자라는 이런 표를 받으시는 큰 공덕을 끼치시고 최근까지 우리가 구타원 종사님, 팔타원 종사님은 다른 어르신들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마 조금 어르신들은 그 두 분들 다 뵙고 한남동에도 거의들 가보셨죠? 가봐서 그 전시된 물건도 아마 거의 다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어른들이 교단을 굳굳하게 지켜주셨고 또 이런 어른들이 후진들을 양성을 잘 해주셔서 결국 오늘날의 이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일대 말에 사실은 일대 말 성업사업의 회장을 맡으신 것이 구타원 종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맡게 된 연유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교단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원불교에서나 여성교육자를 교육자로 인정했지 사회에서는 아직도 유교
이런 풍토가 강해서 여성들이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신학문, 신교육을 배워서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교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구타원 종사님은 정식으로 교육자의 어떤 교무 자격을 나오기 이전부터 서울교당 교무로 직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그런 교화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주시고, 이런 거 보면 대종사님이 생각했던 그 교무상하고 지금 우리가 체제화된 이런 교무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교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교당의 역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돼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